안녕하세요. 5월 7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한번 벌써 주말이에요. 주말. 오늘 말 잘 또 정리하시면요. 기본 공편 끝.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또 통치구조. 이게 긴장 관계를 계속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한 문제가 뭘 거냐, 어떻게 한 문제 막 해갖고 뭐가 늘 거냐 아니에요. 그냥 헌법적 관심에 대한 긴장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헌법적 관심도가 계속 유지되는 거 과목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과목에 긴장도를 계속 유지해야 그러면서 이제 언제든지 바로 출동하면 좋지 않을 듯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수험생이라면 내가 뭔가 목적을 하고 있다면 긴장도를 늦추시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뭔가를 건드려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이렇게 매일 헌법을 하신다든지 매일 행정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 저도 간접 광고가 제 광고잖아요. 물건 사라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해서 긴장도를 유지하신다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목표 달성의 속에 어떤 한 발짝 목적을 위해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유지하라는 거예요. 한 문제 갖고 실력이 갑자기 늘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 오늘 6월 7일 매일 헌법 가보실까요? 자, 지방지 7급 기본권 중에서도 교육. 이게 교육 제도도 있고 여러분 제도적 보장이 헌법에 따로 조문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권과 함께 제도가 함께 포장된 것도 많아요. 하지만 교육에서는 그런 문제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좀 살펴봐야겠죠? 31조 교육인데, 여러분, 의무교육이라는 게 헌법에 드디어 도입된 게 언제일까요? 의무교육. 공교육 말고요. 공교육 안에서도 의무교육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교육이 학교 안에 교육이 있고, 안에서 교육. 그걸 우리는 공교육이라고 합니다. 자, 학교 안에 교육이 다 의무교육은 아니죠. 그 중에서도 요만큼에 해당하는 만큼 의무교육이 있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그냥 무조건 다 공교육은 의무교육이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현재 지금 헌법에 있는 의무교육은 여기까지죠. 헌법에서는. 초등학교까지. 그러면서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상향적 평등이 되지 어떻게 하향적 평등입니까? 그래서 법률로서 정해라. 그래서 법률로서 정한 게 바로 지금 현재 중학교까지. 자, 의무교육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아직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은 아니에요. 지자체마다 혜택을 조금 넓혀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 밖이다. 그러면 이제 학교 밖. 이건 사교육이죠. 자, 사교육. 자, 분명히 우리나라 31조의 교육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학부모의 교육에 관한 기본권이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학부모. 그러니까 학생의 부모님, 교육 시킬 권리, 교육권. 이거는 기본권은 맞아요. 인정되는데 명시돼 있지는 않죠. 이거는 명시돼 있지는 않아요. 또 거기다가 이런 학교 교육 안에서도 여기 대학교, 학교 법인, 이런 것들 있잖아요. 대학교. 그래서 이런 것들, 결국 그 학교 법인이 교육을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대학도 기본권 주체. 그래서 여러분 서울대학교, 세무대학교, 사법인의 성격과 공법인의 성격, 대표적으로 국공립 중에서도 서울대, 이건 판례가 있으니까요. 세무대, 교육 주체가 될 수 있다.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사법인의 성격과 공법인의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어서 공법인의 성격이 있다 해서 공법인이다가 아니라 이걸로 제한을 좀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법인에 비해서 제한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조문들 좀 살펴봐야죠. 조문을 좀 살펴볼게요. 조문. 자, 31조의 조문에 보니까 교육 돼 있어요. 물론, 자, 교육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학교 안에서 교육, 학교 안에서의 교육은 공교육인데 이걸 누가 한다? 원래 국가 공교육. 그래서 공교육의 주체로서, 기본권은 아니고요. 공교육의 주체로서. 하지만 누구랑? 학부모와 함께 여기는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요. 교육 주체로서 독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독자적 지위를 갖는 거지. 이걸 갖고 또 여기다가 국가가 이렇게 공교육이 있으니까 그 기본권 주체다 그러지 마시고요. 교육을 위한 독자적 지위가 인정되는 거, 국가가 학교 안에서는. 근데 학부모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권리, 학부모는 안에서는 함께라니까요. 이거 함께. 자, 그런데 국가도 안 보이고 학부모도 안 보여. 누가 보여? 교원밖에 안 보이거든요. 교원만 보이거든요. 여기 교원만. 자, 이번엔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로부터 위임받았어요. 교육을 위한 사무를. 또 이렇게 넘겨받은 거죠. 이렇게 위탁받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교원이 갖는 수업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서 생기다 보니까 기본권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원칙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면 if라고 해서 가정을 한 거죠. 그러면 그래도 수학권이 우선한다. 수학권이에요. 수학권애가 아니라 이게 우선해야죠. 그래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학교 밖에서는 사교육이니까 사교육, 학교 밖에서는 사교육이니까 사교육. 그래서 여기는 학부모가 자신의 교육의 어떤 주체로서 지위를 가지면서 다만 이제 학부모의 교육권은요, 기본권은 맞는데 이 자녀의 교육을 위한 범위 내에서, 교육을 위한 이 범위 내에서, 인성교육 등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뭐 마음대로 그냥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한된 기본권이긴 해요. 좀 사용 용도가 좀 목적이 좀 제한된 기본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31조 1항부터 해갖고 쭉 있는데, 3항에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조문도 있고요. 쭉 있다가 평생교육도 있고요. 6항에 보니까 교육, 법정주의. 여기는 교원의 지위뿐만 아니라 교원, 학습을 위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형성 입법도 할 수 있고, 규제 입법도 할 수 있는 뭐 포괄적 입법에 관한 포괄적이란 법률로 하는 이 법률의 의미는 이게 포괄적 입법에 관한 위임이에요. 그럼 법률로 하는데 포괄적이라니까 형성력이 더 세니까 여기는 뭐 이 법률을 만들어서 이 법률을 잘 만들었다 잘못 만들었다 판단할 때는, 그래서 엄격 심사하는 게 아니라 이거 좀 자의금지 심사, 그러니까 완화된 심사, 자의금지 심사라기보다는 완화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완화된 심사, 그러니까 자의금지 심사죠, 일종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의금지 심사.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완화된 심사하는 거죠. 완화 심사. 심사. 이건 엄격 심사하는 게 아니에요. 엄격 심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포괄적 형성의 근거에서 나온 거니까 입법 형성의 범위가 넓다. 그 다음에 여기도 사회적 기본권이잖아. 일반적으로 국가는요, 스스로 안 될 때 들어가는 거지, 원칙적으로 우선적으로 교육 방향 지침을 설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무슨 공교육에 당연히 교육 방향 지침을 설정한다지만 사교육은 알아서, 하지만 불법 교육은 제한을 좀 받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제 하에서 문제를 좀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학교 법인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사립학교 그에 의해서 수행되는 공공성 직결되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적 자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제도를 형성하거나 사적 자치를 넘어 형성하거나 학교 법인의 자율적인 조직 구성 및 학교 운영권의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까지도 교육이나 사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허용된다 할 것이다. 31조 6항의 법률에는 형성 규제 할 수 있는 포괄. 자, 입법의 형성의 자유가 있다. 제한? 아니요. 형성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규제도 가능해요. 규제도 가능한데 그건 입법 입장에서 그래도 많은 재량이 있다. 1번 맞는 집은 2번 헌법재판소는 비록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학교 법인을 설립하고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사학의 자유 있어요. 그거 있다니까 대학의 자율성. 사학의 자유, 이거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인정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맞는 질문 3번 볼까요? 우리나라 사립학교 공교육체계에 편입시켜 국가 등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맞아요. 이게 사립학교도 공교육체계에 편입시키면 그래도 지원도 많이 하고요. 국가가 하자고 하는 교육에 동일한 교육, 보편적인 교육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교육이라는 게 있는 자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돼요. 이 교육이 돼야 결국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그 기능이 충실하도록 많은 재정적 지원과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그 존재의 의의를 상실한 학교법인.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운영이 안 될 때, 이게 안 될 때, 그러니까 보충적으로 가는 거죠. 보충적으로 이렇게 사회 영역에서, 문화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이 아니겠어요? 이게 국가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 보충적, 스스로 안 될 때 이렇게 하는 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므로 구사립학교법상 해산 명령 조항은 과잉금 정책에 반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 그런데 정답은 4번밖에 안 되겠네요.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대학의 자치 보장을 위해서 엄격한 심사가 아니라 완화된 심사를 한다고요. 입법자가 입법 형성의 한계를 넘는 자의적인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자의적인 입법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판단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자의금지 심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화 심사. 여기까지 봤습니다. 정답은 4번이군요. 요거 중요한 판례니까 잘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외진 판례나 또는 후미진 판례 같은 거 또는 뒤에 있는 영역의 기본권 조문은 많이들 잘 정리 안 하시죠? 나오시면 조금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정리 잘 하세요. 자, 정리 하루인데 그래서 오늘도 주말이었는데요. 정리 잘 하셨을 것 같아요. 통치구조로 뵙겠습니다.